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식중독에 이어서 두 번째, 자, 계속 이어서 54쪽 보시면은, 자,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 그래서 4번 컴파일로박터 식중독,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중독, 컴파일로박터 식중독 같은 경우는 원인균의 특징이, 자, 컴파일로박터는 미호기성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람 음성 간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이적인 사항이 디귿을 보시면 양쪽 끝에 기다란 편모가 있어서, 자, 요것이 이제 스크류상, 회전을 하면서 이제 운동성을 갖추고 있다. 그냥 단지 이제 편모가 있어서 운동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을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조나 가열에 약하다, 열에 약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밑줄을 치십시오. 60도씨 30분간 가열하면 사멸한다. 30분간 하면 사멸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둡시다. 열에 약한 균이고, 그 다음에 최적 발육 온도는 42도씨 발육 가능 온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상을 봅시다. 잠복기 같은 경우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잠복기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잠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2에서 7일 요 정도고, 감염형 식중독 중 잠복기가 긴 편이다. 잠복기가 2에서 7일인데, 자, 감염형 식중독 같은 경우에 잠복기가 긴 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둡시다. 잠복기가 길다. 이런 특징, 요것만 같이 한번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증상으로는 우리가 모두 공통적이죠. 복통, 설사, 발열. 우선 감염형 식중독은 반드시 발열이 있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설사가 잦으면 일주 정도 지속된다. 자, 이럴 때 이제 설사 같은 경우에 점액이나 고름이 섞이고 피가 섞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의 원인식품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의 원인식품으로는 식육, 우유, 햄버거, 닭고기, 어패류, 과자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집단급식이나 학교급식에서도. 자, 간단하게 우리가 집단급식, 학교급식에서 서도 발생한다. 자, 이런 부분 우리가 같이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은 54쪽의 디귿을 보시면 원인식품에서 식육에서 직접 사람에게 감염이 되기도 하며 물이나 식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감염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건 뭡니까? 식품에 의해서. 자, 식품에 의해서. 자, 이렇게 알아둡시다. 거기도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페이지 55쪽을 보시면은 감염균량이 다른 식중독 균에 비해서 미량이다. 소량 가지고도 우리가 감염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미량으로도 감염 가능. 자, 이렇게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컴파일로박터 식중독의 특징이죠. 특이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컴파일로박터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 5번 예방법을 갑시다. 페이지 55쪽에. 자, 식육, 가금류, 위생 처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반드시 60도씨 이상의 30분, 60도씨에서 30분 이상 가열을 하여 섭취한다. 그리고 덜 익은 식품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식육으로부터 2차 오염을 주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상수도 우물물 완전히 살균해서 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여신이야 엔테로 컬리티카 식중독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원인균의 특징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여신이야 식중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원인균의 특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람 음성균이고 30도씨에서, 자, 이것도 편모가 존재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한번 요약을 해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디귿을 봅시다. 자, 다른 장관계 병원균보다 발육 온도가 낮아서, 자, 여기다 밑줄 칩시다. 최적 온도는 발육 온도가 낮다. 증식 온도가 낮다.
보통 다른 발육 온도는 한 37도씨에서 40, 35에서 40도씨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최적 온도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적 온도가 어떻게 나와 있다? 자, 25에서 30. 자, 밑줄을 칩시다. 25도씨에서 우리가 30도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도씨 이하에서도 발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냉장 보관했을 때도 어느 정도 발육이 가능하다는 그 특징. 그래서 생육 가능. 알아둡시다. 자, 그러니까 보통 저온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증상은 잠복기는 2, 3일이고 10일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것도 잠복기가 어느 정도 약간 긴 경우죠? 자, 길 때는. 근데 보통 이제 2, 3일로 봅시다. 그 다음에 2살 이하의 유아는 복통 발열. 자, 그 다음에 설사 등 위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위장염 발생. 자, 유아에게는 위장염 증세. 이런 쪽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아 같은 경우는 설사증이 있다. 소아에게는 설사증. 설사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 말단염 뭐 장감막 있는데 관절염 등이 우리가 그런 걸 일으킬 수도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인 식품으로 우리가 뭐 있습니까? 우유나 물 등에 의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염원을 봅시다, 여러분. 오염원을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분변이나 식품이나 물 등의 오염원이 된다. 인축공통 감염병이라고 해서 사람과 동물에게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인축공통 감염병. 자, 그래서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분변이나 식품 또는 물 등의 오염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축공통 감염병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니은도 봅시다. 사람과 동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 자, 밑줄 칩시다. 감염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또한 2차적인 감염으로서는 이 균에 감염된 식품이나 물 등을 매개로 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죠. 2차 오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면, 니을을 보시면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거 넘어가셔도 되고, 예방법을 봅시다, 여러분. 예방법에서 4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므로, 자, 거기 한번 밑줄 칩시다. 바로 4도씨 이하에서 생육 가능하니까 냉장 보관을 오랫동안 장기간 냉장 보관하지 않는다.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냉장 보관했을 때는 그걸 폐기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진공 냉장 식품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56쪽을 펴봅시다, 여러분. 자, 최적 발육 온도가 낮으므로, 자, 밑줄을 칩시다. 이 예르시니아 식중독 같은 경우는 봄과 가을에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 봄과 가을에 최적 온도가 이렇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건 뭡니까? 예방법으로서는 살모넬라 식중독과 같이 이것도 열에 강한 균은 아니기 때문에 가열살균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자, 아리조나균 식중독이라고 나와있죠. 일명 우리가 속으로서는 살모넬라 아리조나라고 합니다. 속과 이제 종으로 갈 수 있죠. 살모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모넬라균하고 조금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원인균의 특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모넬라와 유사한 그람 음성 간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편모가 있어서 편성형기성.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증상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잠복기가 짧죠. 그래서 잠복기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복통, 설사, 그 다음 당연히 이제 감염형 식중독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죠. 그리고 보통 자, 가벼운 증상으로서
보통 하루 이틀이면 회복이 가능한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염원은 파충류나 가금류의 알에서 검출률이 굉장히 높다. 거기도 한번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파충류나 가금류 알.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주로 알에서. 그 다음에 대책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 식중독처럼 우리 예방 대책 비슷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째 리스테리아.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니 제니스 식중독이라고 나와 있죠. 56쪽에. 그러면 리스테리아 식중독 간단하게 줄여서 자, 요걸 보시면은 그람 양성이고, 그 다음에 무포자균이죠, 여러분. 무포자면 어떻게 됩니까? 포자 같은 경우는 열에 견딜 수 있죠. 높은 열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무포자균이기 때문에 이것도 열에 약하다 보시고, 저온균. 자, 여기 있는 거에서 특징, 저온균이다. 자, 자온에서 특이적인 건 저온균이다.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에서 37도씨, 최적은 30에서 37도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4도씨 이하에서도 생육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잠복기 및 증상을 봅시다. 9시간에서 48시간이니까 상당히 조금 적이죠. 그래서 위장관성, 자, 위에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2에서 6주간은 침습성, 그래서 이제 근육통 발열, 요건 좀 근육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원인식품이나 감염원은 이렇게 나와 있죠. 우유나 치즈, 아이스크림, 식육제품. 그 다음에 예방법은 냉장 보관 온도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살균되지 않은 우유의 섭취를 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57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감염형 식중독에 대해서 자,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종류별로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자, 살모넬라 식중독.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컴파일로박터. 그 다음에 여시니아 식중독, 리스테리아 식중독. 이렇게 봅시다. 여시니아,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특히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는 체크 한번 합시다. 살모넬라,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봤을 때 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 자, 원인균 같은 경우 살모넬라 이런 부분은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콜라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 보시자면은, 자, 포자 여부. 이걸로 우리가 열에 약하다 강하다를 알 수 있죠. 포자를 형성하면 열에 강하니까 살균 온도를 좀 더 높여서 예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무포자 같은 경우는 자,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균 온도를 조금 낮춰서 예방을 해도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전부 우리가 뭡니까? 포자 여부는 전부 무포자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포자균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포자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포자 여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셨을 때는 이제 산소 같은 경우죠. 산소 여부를 갔을 때 이것도 체크합시다.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호기성이고, 뭐 이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모넬라나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 호기성, 통성 현기성, 그죠? 약간의 산소와 산소가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육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로박터 같은 경우 미호기성, 그 다음에 여시니아균은 통성 현기성,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식중독 같은 경우도 통성 현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적 pH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보통 자 우리가 세균에 의한 감염은 보통 자 최적 pH가 조금은 높죠. 자 중성 상태에서 7에서 8, 그 다음에 7.5에서 8.0 이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pH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최적 발육 온도 이것도 반드시 체크합시다. 최적 발육 온도. 자 여기서 체크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 최적 발육 온도 보통 대부분 중원균이죠. 여기 한번 체크합시다. 이런 중원균인데 누가 컴파일로박터균 같은 경우는 식중독으로서 고온균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여시니아하고 리스테리아는 좀 온도가 낮은 곳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열성도 반드시 체크합시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살균작용이니까는 자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결국 누구하고 똑같죠? 아리조나균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60도씨에서 20분간 사멸, 자 20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염 비브리오균은 60도씨에서 2분, 열에 굉장히 약하죠.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는 60도씨 30분간 가열하면 사멸이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복기 같은 경우 있죠. 자 잠복기도 반드시 체크합시다 여러분. 잠복기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특히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중에서 장관병원성, 장관 조직 침입, 그 다음 장관 독소원,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 장관 출혈성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이 증상을 갑시다. 특이 증상. 요것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보통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심한 발열,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는 급성 위장염 증세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인식품도 한번 보셔야 되죠. 원인식품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자 우유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울 때 토양이냐 수생이냐 이런 걸 보시고 가시면 되겠죠.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보통 토양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유, 육류, 남유지만 장염 비브리오균은 수생이기 때문에 어산, 어패류 생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법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예방법도. 그 다음에 마지막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여기 있죠. 기타 특이사항 같은 경우인데 요걸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어떤 균에 의한 감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기타 특이사항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는 장내 세균과고, 그 다음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밑줄 칩시다. 호영균, 염분이 농도가 높은 데서도 우리가 잘 발육할 수 있다. 그런 부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은 유당 포도당을 분해서 장에서 가스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 여시니아 식중독 아까 했었죠. 사람과 동물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인축 공통 감염 병원균이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식중독 같은 경우도 염분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내염성 해가지고 염류 농도 6% 농도에서도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7쪽 이제 보시면 독서형 식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암기 쪽이 많죠 여러분. 독서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세균의 증식에 의해서 독을 유발하죠. 식품의 이제 독, 이런 독 같은 경우는 보통 열에 강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세균성 감염에 비해서는 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포도상구균 중요하죠 여러분. 별표를 칩시다. 식중독 요것들이 좀 잘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포도상구균의 식중독 말 그대로 자 읽어봅시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식품 중에서 균이 생성한 엔테로톡신 자 독이라는 게 뭐냐면은 엔테로톡신이죠. 그래서 독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것을 섭취하였을 경우에 일어나는 독서형 식중독이죠. 할 수 있다. 감염형하고는 다르죠. 감염형은 장 내에서 우리가 증식을 하지만 자 독서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해서 생성된 독에 의해 우리가 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죠. 사람과 동물의 환원성.
자, 우리가 고름,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다 밑줄을 칩시다. 사람과 동물의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이다. 요거의 특징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살모넬라와 같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뒤로 넘깁시다. 자, 페이지 58쪽을 보시면 황색 포도상 구균 돼가지고 기억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봅시다. 자, 그람 음성 구균 통성 형기성이고 포도송이 같은 진딱 군집을 이룬다. 그리고 편모가 없다. 편모가 없다는 거야. 한번 체크합시다. 편모가 없다. 운동성이 없죠. 편모가 없으니까 운동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외적인 건 뭐냐면 웰추균이나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편모가 없는 거고 무아포균이라고 나와있죠. 무아포균이다. 요런 부분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무아포균으로서는 리스테리아냐 포도상 구균도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최적 발육 온도는 35에서 37. 자, 체온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80도씨에서 10분간 가열하면 3열. 자, 여기에 밑줄을 칩시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균은 80도씨에서 3열을 하지만 여러분 균이 만들어낸 그 엔테로톡신 독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좀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엔테로톡신은 내열성이 매우 강하다. 자, 그래서 밑줄을 칩시다. 엔테로톡신. 자, 요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낸 엔테로톡신은 내열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해도 어느 정도 이 독성이 제거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220에서 250도씨로 30분 이상 가열해야 파괴된다. 자, 그래서 220에서. 자, 반드시 우리 알아둡시다. 거기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자, 특징이 있죠. 감염형 식중독에 비해서 독소형 식중독은 어떻습니까? 발육 pH가 낮죠? 그래서 발육 pH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더 낮구나 해서 낮은 산성에서 우리는 자, pH가 어느 정도죠? 자, 좀 범위가 넓죠. 4.2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4.2 약한 산성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약한 염기성에서도 전부 우리가 가능하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 엔테로톡신 독을 일으키는 이 독성분이 생산이 최적 pH는 6.8, 7.2 약한 산성 아니면 중성에서 가능하다는 걸로 봅시다. 그 다음에 특징 또 한 염분이 높은 15%에서도 발육이 가능하다. 내염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염분이 높은 15% 높은 염분 농도에서도 발육이 가능하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분 활성이 비교적 낮은 식품에도 증식이 가능한. 밑줄을 칩시다. 고염분에서 발육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분 함량이 적은 식품에서도 발육이 가능하다. 발육 가능. 자, 이런 식의 우리가 있는 부분을 반드시 다 알아두고 갑시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에 대한 거죠. 자,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내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만들어내는 엔테로톡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체 독소, 그죠? 그 다음에 황색 포도상구균이 증식하는 과정 중에 생산된다. 이런 건 뭐 밑줄 안 치시고 당연히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총 A, B, C, D, E형의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최적 생산 pH는 우리가 6.8에서 7.2. 뭐 여러분 아까 위에서 본 거하고 더 비슷합니다. 자, 2번에 밑줄 칩시다. 10% 이상에서는 억제가 가능하다 했는데 뭐 여기 부분 소금 염분의 농도가 그 다음에 또 F를 보시면 자, pH가 내려갈수록 저의 효과 크다. 여기도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G를 봅시다. 유용매는 그러니까 유용매란 건 뭡니까? 물하고 친하지 않은 무극성 용매에 용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트립신 같은 경우가 뭡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죠. 자, 키모트리신, 펩신,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 독이.
엔테로톡신이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도 분해가 되지 않는다. 거기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죠? 내열성이 크다. 이 독성분이 내열성이 크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활성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9쪽 봅시다, 여러분. 여기도 나와있죠? 독성이 매우 강하면 증상은 메스꺼움, 구토 이런 거. 균 자체는 열에 약하지만 독성분은 열에 강하다. 반드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잠복기가 나와있죠? 잠복기 및 증상을 봅시다.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잠복기가 굉장히 짧죠. 보통 독소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감염형 식중독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시간에서 6시간 이후에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매우 짧다. 잠복기가 매우 짧다. 알아둡시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통 4시간 정도죠, 평균. 그래서 평균 4시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잠복기가 4시간이다 했을 때 곧바로 우리가 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침분비가 증가하고 구토, 복통, 설사. 자, 열이 발생하진 않죠? 독소형 식중독이기 때문에. 또한 디귿을 봅시다, 여러분. 설사의 혈액이나 점액, 탈수 증상도 올 수 있다. 그래서 탈수 증상까지 우리 탈수 증상하고 설사의 혈액이나 점액이 섞인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사지가 경련, 사지경련과 마비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되시고 여기 치사율이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치사율이 1%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회복이 가능하면 사망하는 일은 없는데 치사율은 1%. 그러니까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는 치사율이 낮은 것이다. 그래서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는 치사율이 낮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원인 식품으로는 우리가 탄수화물 종류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쌀, 밥, 떡, 빵, 과자류, 어패류, 그 다음에 두부. 매우 다양하죠.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그러니까 식품에 매우 다양하다. 그러니까 매우 다양하면 특히 이제 여기다 밑줄 칩시다. 전분질, 그죠?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감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곡류, 전분, 그 다음 미국은 우유, 유제품, 육류에서도 우리가 나오니까 자, 결국은 우리는 요 식품에 감염되는 건 매우 다양성, 그러니까 어패류, 그 다음에 육류에서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분질, 탄수화물에서도 우리가 감염이 가능한 거죠. 오염원으로는 사람의 화농소가 오염원이다. 그래서 사람의 화농소가 오염원이기 때문에 이 예방 대책은 뭡니까? 화농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뭐 인후염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식품의 가공, 이 식품 종사자 조리를 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화농소가 오염원이고 그 다음 또 여기 나와 있죠. 손이나 기침, 재채기, 소의 유방염 등에 의해서도 우리가 염증이 있는 자, 식품이 오염되어 감염이 될 수 있다. 염증에 의해서 그렇게 알아둡시다. 예방법을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식품 섭취자나 조리 종사자는 손을 반드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화농성 질환이 있는 또는 인후염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 가공 조리를 하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조리 종사자의 그 침에 의해서도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모자, 위생복 등을 반드시 착용한다. 그 다음 디귿을 봅시다. 10도씨 이하로 냉장 보관한다. 밑줄을 칩시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독소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살아는 있지만은 독소 생성이 줄어드니까 자, 발육이 조금 억제되면서 독소 생성도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포도당 구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암기할 부분이 되게 많죠. 그 다음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 보톨리누스 식중독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포자 형성을 하죠. 기억해 보시면 아포를 형성하고 편모가 있어서 활발한 운동성. 자, 포자 형성. 자, 운동성이 있구나. 편모 때문에 운동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러분 요것도 우리가 체크는 합시다 한번. 자,
우리가 포도상구균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이것도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뉴런 같은 경우 신경이죠. 그래서 신경 독소를 생성한다. 신경에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특이적인 사항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A, B, C, D, E, F, G의 7가지 형이 있는데, 자, 우선은 아포 형성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균은, 자, 내열성이 크다 나와있죠? 거기다 밑줄 칩시다. 이 균 자체가 내열성이 큽니다. 내열성이 크다. 자, 균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균을 갖다가 내열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온에서 A, B, C, D, E, G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AB 같은 경우는 120도씨에서 4분. 자, 그렇게 나와 있죠. AB 같은 경우는 120도씨에서 4분 정도 가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100도씨에서 5분 동안 가열한다. 5분 가열 해가지고 이런 포자까지 죽이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60쪽 가봅시다, 여러분. 자, 보톨리누스 독소죠. 이 신경 독소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체크합시다. 반드시 치사율이 가장 높다. 치사율이 가장 높다. 반드시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그게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지만 30에서 80% 정도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걸렸을 때는 사망 확률이 많이 크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은 식품이 충분히 가열되지 않고 아포가 살아있는 채로 식품이 그대로 혹은 탈기되어 밀봉한 경우 생산될 수도 있다. 그렇죠? 포자 형성. 열악한 환경,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는 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균이 포자를 형성한 다음에 최적 환경에서는 우리가 생육을 하겠죠. 그 다음에 pH 같은 경우는 4.5 이상, 최적 pH는 4.5 이상 이렇게 봅시다.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수분 활성은 굉장히 높죠. 0.94 정도. 그 다음에 온도는 3.3도씨 이상이나 10도씨 이상으로 장기간 저장 시 생산된다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있죠. 자, 니을을 보시면은 요 독소는 포자 형성하는 균과는 다르게 열에 약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 독소 성분은 열에 약하다.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0도씨에서 15분 밑줄을 칩시다. 100도씨에서 2, 3분간 가열 시 파괴되어 불활성화된다. 자,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낮은 산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하다. 생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육이 가능해. 낮은 산에서도 우리가 불활성화되지 않고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구나. 독성분이니까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독이 단백질 분해 효소 펩신이나 트립신, 키모트립신 등에 의해서도 분해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잠복기 및 증상을 보시면 여러분 보통 12시간에서 36시간 또는 76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인데, 자, 되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빠른 경우가 보통 중증이 시작 크다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빠른 경우, 느린 경우보다 빠른 경우고, 디귿을 봅시다. 여러분 이거의 특징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거기다 밑줄을 쳐봅시다. 자, 디귿을 보시면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 자, 60쪽에 있죠. 그 다음에 현기증이나 두통, 그 다음 시력 저하, 그 다음에 동공 확대, 광선 자극에 대한 무반응, 눈의 특징적인 증상,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그러니까는 동공이 확대되고 그 빛에 의한 무반응을 일으키고, 자, 눈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죠. 결국은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구멍 마비까지 오게 되고 침분비 저하, 복부팽만 사지 마비, 중증인 경우 호흡마비가 일어나죠. 호흡마비로 인해서 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발열은 없고 사망 직전까지 뭐 의식이 뚜렷하다. 이건 넘어가시면 되겠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건 아까 배웠으니까는 그렇게 알아둡시다. 특히 이제 이거에 감염됐을 때의 특징이 뭐냐?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제 눈에 의한 작용. 그 다음에 우리가 호흡곤란과 마비로 사망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시식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열이 불충분한 것. 그러니까 과일이나 병조림, 생선 발효 제품, 어류, 그 다음에 식육, 이것도 다양한 식품에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 61쪽 보시면은 이런 오염원은
특히 보톨리뉴스균 같은 경우는 토양 오염원이기 때문에 아포 상태로 여기 나와 있죠. 흙이나 바다, 하천 등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발견될 수 있고, 또는 동물의 장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동물의 장에서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균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류, 각각류, 장관 조직에 존재한다. 그래서 육류와 어패류, 그러니까는 이런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대책. 자, 대책을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병조림, 통조림을 만들 때는 높은 온도에서 멸균 처리해서 아포를 사멸한다. 이 포자, 이 알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생식할 때 이 아포를 사멸하고, 그 다음에 식품이 흙 등에 오염되지 않게끔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채소에 묻은 흙은 잘 씻어내고, 신선한 식품은 pH, 자, pH가 4.5 이상에서 우리가 생육이 가능하니까 좀 더 낮은데, 산성에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거나, 또는 수분 활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보존을 하자. 이런 부분 알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기 특징이 있죠. 미움, 밑줄을 칩시다. 이 독소 성분은 어느 정도 균보다는 독성분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 독소 성분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80도씨에서 30분, 100도씨에서 3분 이상 가열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독소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세균보다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이 독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독의 활성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줄 치시면 되고, 이번에는 네 번째 생체내 식중독을 가겠습니다. 이 생체내 식중독은 뭡니까? 감염형과 독소형 중간 형태겠죠.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세균의 증식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체내에서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죠. 세레우스, 바실러스 세레우스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세레우스라고 얘기하죠. 세레우스 식중독균. 독소형 식중독보다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범위는 아닙니다, 여러분. 원인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편모. 그러면 당연히 운동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타원형의 아포균이다. 그래서 편모성, 운동성이 있고, 아포균이구나. 아포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어느 정도 열에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내열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열에 강하다. 자, 그러시고 니은 봅시다. 최적 발육 온도는 한 28에서 35도시죠. 넘어가시고 디귿을 보시면은 pH 범위는 중성, 그 다음에 여기 니을에다 밑줄을 칩시다. 자, 다른 거 말고 니을. 아포 형성을 하기 때문에 100도씨 30분간 가열해도 견디는 내열성이 있다. 그래서 내열성이 있다. 100도씨 30분간에서도 견디는 거. 거기만 밑줄을 칩시다. 종류. 자, 종류를 보시면은 뭐 세레우스균 해가지고 설사를 유발하는 거, 균체외 독소. 그 다음에 이거는 트립신. 자, 우리 소장에 존재하는 효소죠.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는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만 더 보시자면 pH 변화에 민감하다. 그래서 pH 변화에 약하다. 민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레우스 구토독소 있는데 여러분, 이런 독성분은 조금 더 열에 강하기 때문에 자, 120도씨에서 90분 동안 가열해도 거의 활성화, 파괴되지 않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독성분에 대해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주로 이 균을 사멸하면 되겠죠. 그래서 60도씨에서 20분간 가열하면 파괴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레우스 구토형 독소와 설사형 독소의 비교 있는데, 여러분 보통 이런 유사균에는 내열성을 가진 거, 그 다음에 아열성을 가진 거, 요거만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오염원 봅시다.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한다. 자, 그렇죠? 토양세균을 자연계에 널리 분포한다.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식중독 방지 대책이 어렵다. 그죠? 거기 밑줄 칩시다. 식중독 방지의 대책이 식중독 방지가 어렵다. 최대한 감염을 막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오염이 잘 되는 식품은 조리해서 바로 먹거나, 자, 오래 보관하는 게 아니라 조리해서 먹고 보존시 가능한 한 빨리 10도씨 이하로 저온 보존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웰치균 식중독을 봅시다, 여러분.
자, 원인균의 특징은, 자, 두 번째 이제 웰치균이라고 나와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니은이죠. 현기 조건이 약한 식품에서 증식이 가능하다. 거기에 밑줄을 칩시다. 증식 가능.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최적 발육 온도 조금 높죠. 그 다음에 발육 최저 온도는 12도씨에서 50도씨로 증식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우리가 고온균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고온균이구나. 고온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니을에서, 자, 아포는 내열성이 강하다. 자, 아포 형성. 그래서 내열성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웰치균 독소 보시면, 이 웰치균이 생산하는 독소는, 자, 웰치균의 증식과는 관계없고 아포를 형성할 때죠. 그죠? 이 독소가 그러니까 웰치균 독소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이 있죠. 보통 대부분의 균은 증식, 성장할 때 우리가 독소를 생산하지만 웰치균 독소는 아포 형성 시 생산한다. 포자 형성 시.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독소를 생산하는 것은 대부분 A형균이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 A형. 그 다음에 여기에 밑줄 칩시다. 산이나 열에 약하다. 자, 여러분, 이 웰치균 자체는 열에 강하지만 이 독성분은 웰치균 포자 형성할 때 만들어내는 웰치균 독성분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에 약하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산이나 열에 약해서 pH 4.0 이하 또는 60도씨에서 어느 정도 몇 분간 가열하게 되면 불활성화 된다.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자, 증상은 잠복기 나와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63쪽을 가시면은 하루 이틀 정도면 회복이 가능하다. 그쵸? 자, 그리고 증상은 보통 가볍다. 치사율이 거의 없죠. 자, 원인식품 봅시다. 조류, 그 다음에 수생, 육, 가공품, 어패류 가공품 또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이 그 원인이 되고, 자, 니은 봅시다. 가열조리한 원인식품을 용기의 대량으로 수시간 하룻밤에, 자, 실온 보통 25도씨에서 방치한 경우 현기성균이 발생한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단체 급식 장소에서 대량 조리할 때 우리가 보통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하기 쉽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표를 갖다가 해서 요약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에 대해서. 굳이 이제 표로 정리하자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종류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요거에서 독소형 식중독과 그 다음에 중간형 식중독의 종류와 특징 나와 있죠? 자, 포도상 구균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요것이 이제 독소형 식중독이죠. 그 다음에 보톨리뉴스. 요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 다음 세레우스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토형이 있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세레우스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설사형이 있다. 설사를 유발하고 웰치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어느 것이 웰치균하고 우리가 세레우스균 같은 경우는 뭐다? 자, 중간형이죠. 여기까지가 중간형이고, 자, 요런 것이 독소형이다. 보시면 되겠죠? 비교할 때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자, 여기 봅시다. 뭐 그람 형태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포자 여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포자 여부 같은 경우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균에 열이 강하냐 약하냐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포자 여부를 반드시 체크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이거 무포자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열에 약하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포자 형성, 아포를 형성하죠. 아포 형성. 마찬가지로 요 균도 아포 형성. 그 다음에 다 전부 아포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포자를 형성하는 균은 열에 강하지만, 자, 근데 중요한 건 독이죠, 여러분. 자, 이 균이 생산하는 독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산소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근데 산소 포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산소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적 pH 같은 경우는 되게 저기 가는데, 최적 pH 같은 경우는 요거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최적 pH가 4.2에서 9.3이라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할 때는 4.0 이하로 보관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되고, 최적 발육 온도,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발육 온도, 발육 온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살펴봅시다. 발육 온도, 그 다음에 내열성 봅시다. 이 내열성이 중요하죠, 여러분. 내열성 했는데 내열성은 중요하니까 체크합시다. 보통 포도상구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같이 나와 있죠. 균 같은 경우는 무포자이기 때문에 80도씨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사멸하지만, 독소는 굉장히 내열성이 크죠. 220에서 250도씨 이상에서 자 30분 이상 가열을 해야 됩니다. 그거 체크합시다. 반드시 독은 내열성이 강하고 균은 내열성 약하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보톨리누스균은 반대이죠. 아포를 형성하기 때문에 내열성이 오히려 균은 크지만 독성분은 내열성이 약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레우스균 같은 경우도 아포 형성이니까 내열성이 크고, 자, 독소는 독소 성분도 바로 내열성이 크다. 그 다음에 세레우스 설사형 균은요, 여러분 내열성이 큰데 그 독성분은 오히려 이열성 해가지고 내열성이 약하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열성은 반드시 체크합시다, 여러분. 웰치균도 나와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잠복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조금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가장 우리가 긴 것, 짧은 것 이렇게 보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이런 잠복기는 감염형 식중독에 비해서는 짧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짧은 건 누굽니까? 그래서 자, 여기 왔을 때 3시간 정도, 평균 4시간 정도에는 포도상구균, 요거 반드시 체크합시다. 그래서 짧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조금 더 긴 것은 누구죠? 보톨리누스 식중독균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웰치균도 되지만은 가장 짧은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이 증상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셔도 되고, 특히 특이 증상 중에서는 우리가 여기죠. 자, 이런 특이 증상 중에서는 위장염 증세고, 자, 누가? 보톨리누스균이 바로 뭐다? 신경계. 그래서 거기에 한번 체크합시다. 신경 쪽, 주로 이제 눈, 안구 쪽이죠. 그렇게 되고, 호흡 마비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게 보톨리누스 식중독균입니다. 그래서 원식분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원인식품 체크합시다. 그래서 보통 포도상구균은 어디서? 공유. 자, 탄수화물에 많이 발생한다. 우유나 유가공 제품. 그 다음에 보톨리누스균 같은 경우는 현기성이기 때문에 통조림 진공 포장.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레우스균 같은 경우 전분성 식품. 그렇게 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 예방법. 반드시 예방법 체크하셔야 되겠죠? 예방법. 이랬을 때. 자, 요런 예방법. 자, 그래서 포도상구균은 보통 낮은 온도에서 보관한다. 화농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절대 조리를 하지 않게끔 한다. 화농성 균에 의한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톨리누스균 같은 경우는 병 통조림 제조 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살균, 멸균 처리한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레우스균, 구토용은 뭐 낮은 온도,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균을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거는 이 균을 죽이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활성을 약하게 시켜서 독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멸치균 식중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번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타 특이사항 있죠, 여러분. 바로 64쪽을 봅시다. 요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합시다. 기타 특이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균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중에서는 그냥 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그 기타 특이사항을 외웠을 때, 어느 균이나 어느 균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포도상구균 같은 경우는 보통 환원균, 그 다음에 염분, 높은 염분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반드시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보톨리누스균은 아까 얘기했죠. 치사율이 가장 높다. 됐죠? 그 다음에 세레우스균 같은 경우 구토용은 어떻게 됩니까? 포도상구균과의 식중독과 좀 유사하고 웰치균 식중독과 유사한 거, 설사형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만 체크하시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다? 자, 보톨리누스균과 포도상구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5번에 이제 보시면은 페이지 몇 쪽이죠? 64쪽이죠? 기타 세균성 식중독 간단하게 봅시다. 뭐라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장구균의 식중독 엔테로코커스라고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장구균 식중독이 있구나. 그다음에 자, 보통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알러지죠. 알러지상 식중독. 그 다음에 하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시면은 장구균 식중독은 뭐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원인균은 뭐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보통 니은에 냉동식품에 대한 분변 오염 지표균이구나. 아, 대장에서 우리가 분변 오염 지표균. 사람의 변이나 동물의 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균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죠. 3번에 봅시다. 3번에. 자, 뭐 잠복기 증상은 짧습니다. 근데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동물의 분변에 감염되었을 경우가 원인이 된다. 거기 밑줄을 칩시다. 사람, 동물. 감염.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알러지성 식중독은 알러지를 일으키죠. 히스타민 식중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건 어디 있습니까? 자, 알러지성 식중독은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어육, 단백성 식품의 부패 생물인 유해아민이죠. 단백성 식품의 부패. 그래서 단백질이 부패됐을 때 나오는 거. 유해아민 생성. 요게 원인 물질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게 유해아민이 원인 물질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히스타민이 원인이 된다. 밑줄을 치시고 이런 부분은 보통 식품에서도 어느 소량이 있을 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의한 것이 바로 프로테오스균 식중독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히스타민 디카르복시아제를 생산해서 히스타민을 생성해서 우리가 알러지성 식중독을 일으킨다. C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히스타민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히스타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증상을 억제하려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야 되겠죠. 증상에서 나와 있죠, 여러분. 우선 잠복기는 3시간 18시간인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 알러지성 식중독은 히스타민이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반드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책을 봅시다, 여러분. 이런 알러지성 식중독은 붉은살 생선이나 이런 것들, 고등어, 꽁치 이런 것이죠. 그 생선과 그 가공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류에 충분한 세척과 가열, 살균, 냉장 보관한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 이제 뒤에서 식중독에 대해서 세 번째 그 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자.